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랜만이야. 아니, 먼저 초보기사 구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아직도 구하세요? 있어? 좀 성실한 친구. 사장님 근데 여잔데 괜찮아요? 이야, 얘네 건설 30년 하지만 여자 굴삭기 기사 본 적도 없고 하려고 하는 것도 지금 처음 들어본다야. 한대 해? 여자 있어? 네 있어요. 공무 쪽이 뭘까 하자가 힘들지. 왜요? 여자들 버티겠냐 그거는. 포크맨. 안녕하세요 형님. 잘 지내시죠? 형님 먼저 초보기사 구해달라고 저한테 부탁하신 적 있잖아요. 아직 구하세요? 지금 겨울이어서 3, 4월쯤 갈 것 같은데 왜 있어? 있긴 있는데 여잔데 괜찮아요 형님? 이쁘냐? 네, 조 사장님. 안녕하세요 소장님. 잘 지내시죠? 소장님 먼저 번에 굴삭기 기사 구한다고 하셨잖아요. 초보기사도 상관없다고. 아직 구하세요? 지금은 안 구하는데 왜 있나요? 있긴 있는데 여잔데 어떠세요? 뭐? 아유, 됐습니다. 왜 여자라서 안 돼요? 불편하죠. 아무래도 남자들도 있는데 여자가 하겠어요 그거. 굴착기를 하고 싶어하는 여자들도 있어요. 여성분들도 굴삭기 입문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많은 여성분들이 은근히 굴착기 계통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제 인스타 DM이나 이메일로도 여성분들인데 이쪽 계통에 진입하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되냐,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인스타나 이메일로 오는데 일일이 답변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영상을 하나 만들어 갖고 이거를 시청을 하라고 유도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글로 답변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영상을 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여성분들이 이 DM이나 이게 하길래 이건 스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꽤 많은 분들이 보내는 걸 보니까 꽤 많은 여성분들이 이쪽 계통에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꼭 여성분들 뿐만 아니더라도 이쪽 계통을 도피처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냥 돈 벌이만 보고 아니면 뭐 은퇴하고 굴삭기나 할까? 굴삭기나 해볼까? 그리고 여성분들 사연의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거를 부업 삼아 하시려는 분들도 계시는데 큰 착각입니다. 이게 진짜 이것만 집중해서 제대로 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걸 어떻게 부업 삼아서 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난 상상도 못 하겠는데 이걸 어떻게 부업 삼아서 할 생각을 하나요? 안 돼요. 이거 집중해서 이것만 해도 될까 말까인데 일단 그거부터 착각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굴착기를 못해서 힘든 게 아니라 이 환경적인 요인이 크거든요. 일단 현장의 환경, 여자가 버티기 힘든 구조입니다. 일단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람들이랑의 소통, 저희가 솔직히 작업 나가면 물론 장비기사의 실력과 판단력도 중요하지만 현장 나갔을 때 작업 지시를 내리신 분들, 반장님들, 소장님들 이런 분들과의 소통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분들 소통이랑 장비기사님의 경력, 판단력이 잘 어우러져서 현장을 완성해 나가는 게 완성도가 높거든요. 결국에 소통이 중요해요. 일 아무리 잘해도 반장님들 간의 소통이 안 되고 돈 주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안 맞춰주면 경력 아무리 많으신 분들, 일 잘하시는 분들도 일 못한다고 쫓겨날 수 있는 게 이쪽 계통의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성분들이 만약에 공사 현장에서 뭘 한다? 실수를 해도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똑바로 해 막 이러면서 욕 먹어가면서 좀 버티겠는데 여성분들은 조금 불편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여자 굴삭기 기사가 현장에서 실수를 했어. 그럼 반장님들이 좋게 보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야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 왜 나왔어? 이런 소리 들을 것 같은데. 진짜 아무래도 현장은 60, 70, 80년 세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보수적입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분들은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집에서 살림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죠. 그 시대에 살았던 형님분들은 여성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되어 있죠.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들이 많았죠. 그때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던 분들이 2026년에 들어오는 여자 굴삭기 기사를 어떻게 바라볼지는 제가 장담을 못 드립니다. 그 멘탈적으로 좀 힘들 것 같은데 그거 자체만 보더라도 일단, 그리고 일단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배울 거예요?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여성분들은 뭐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입문할 때 어떻게 들어갈 거야? 중기 사무실이나 건설에서 이력서 넣는 것도 방법이지만 용역 사무실 가서 토목 현장 장비랑 같이 일하는 곳에 용역으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거든요. 배울 수 있고 그 장비 기사님이나 친해져서, 아니면 장비 신호소로 돈 받으면서 장비 따라다니면서 신호소로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루트도 있고, 여자가 용역으로 들어가면 그런 토목 쪽이나 힘든 쪽, 힘쓰는 일이 대부분인 쪽으로는 배정을 아마 안 해줄 겁니다. 아파트 현장 가면 여성분들이 아파트에서 뭘 하는 작업들이 많거든요. 잔디 심는 거나 여성분들이 또 하는 게 있어. 인터로킥 까는 거, 인터로킥 날라주는 거, 도배, 미장, 타일, 샤시 뭐 이런 섬세한 작업, 실리콘 쏘는 거, 토목 현장으로 배정이 잘 안 될 거예요. 장비랑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없을 거야. 그 외에는 어떻게 진입할 거예요? 그럼 방법은 중기 사무실에서는 초보 남성분들도 구하지 않는데 여자는 더 없겠죠? 진짜 건설회사 초보기사 구하는데 그냥 이력서를 써보고 내가 여자라는 걸 밝혔을 때 그 사람들이 쓰는지 안 쓰는지 그냥 선택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마 진짜 다 불편할걸요?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전화해볼까요? 제가 장비 초보기사 구한다는 형님들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전화해보자. 말 나온 김에 한번 전화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랜만이야.
아니, 먼저 초보기사 구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아직도 구하세요? 있어? 좀 성실한 친구. 그러니까 사장님 근데 여잔데 괜찮아요? 이야, 애들 건설 30년 하지만 여자 굴삭기 기사 본 적도 없고 하려고 하는 것도 지금 처음 들어본다. 한데 여자 있어? 네, 있어요. 공무 쪽이 뭘까 현장은 힘들지. 왜요? 여자들 버티겠냐 그거를. 포크맨. 안녕하세요 형님. 잘 지내시죠? 형님 먼저 초보기사 구해달라고 저한테 부탁하신 적 있잖아요. 아직 구하세요? 지금 겨울이어서 3, 4월쯤 구할 것 같은데 왜 있어? 있긴 있는데 여잔데 괜찮아요 형님? 이쁘냐? 네, 조사장님. 안녕하세요 소장님. 잘 지내시죠? 소장님 먼저 번에 굴삭기 기사 구한다고 하셨잖아요. 초보기사도 상관없다고. 아직 구하세요? 지금은 안 구하는데 왜 있나요? 있긴 있는데 여잔데 어떠세요? 뭐? 아유, 됐습니다. 왜 여자라서 안 돼요? 불편하죠. 아무래도 남자들도 있는데 여자가 하겠어요 그거. 굴착기를 하고 싶어하는 여자들도 있어요. 들으셨죠? 만약에 여성 굴삭기 기사를 고용했을 때 어떤 점들이 불편한지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현장에 보냈을 때 사람들이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그 화장실 같은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장비 배울 때만 해도 남자 화장실이 많았어요. 여자 화장실 진짜 없었거든요. 왜냐면 현장에 여자가 거의 없다시피 있으니까. 근데 요즘은 좀 여자 화장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 생리적인 현상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거야? 현장 속에 그런 여건 자체가 좀 미흡합니다. 여성을 위한. 여자가 없기 때문에. 더구나 토목 쪽은 들어왔다고 쳐도 배워야 되는 기간 동안에 힘쓰는 일, 그리고 같이 숙식하는 일, 이런 일 많거든요. 객지 생활하는 일 이런 거. 거기 속에서도 단체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많이 불편할 것 같네 내가 생각해더라도. 그리고 체력적으로 힘든 일 시켰을 때 이걸 어떻게 힘든 일을 시켜. 남자들도 힘들어하는데 데모도모 하더라도 삽질을 시키더라도 여성분들이 멘탈적으로나 체력적으로 거기서 못 버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걸 버텨내야 되는데 남성분들도 버티기 힘들어하는데 현장 자체가 말이 좀 거칠고 분위기가 센 현장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일단 뭐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장에서는 어쨌든 능률을 내야 되고 결과물을 항상 내야 되거든요. 현장에서 견습이 아니잖아, 실전이잖아. 건설 회사에서는 마이너스 되면 안 되잖아. 그렇다 보니까 반장님들 소장님들 말 적잖을까봐 항상 예민해져 있습니다. 장비 움직이는 거, 장비 서 있는 거 보고 뭐라 그러는 데도 있고 장비 때 얼마인데 장비 왜 놀리냐고 이렇게 압박하는 현장들도 있어요. 뭐 그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흑자를 내려고 노력하는데 연습생이 와 근데 여자야 실수를 해 미치겠어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럴 것 같은데 그냥 멘탈 관리에서 바로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 멘탈에서 무너지면 기술이고 뭐고 이게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상상만 해도 힘드네요. 성적인 농담 또 오고 갈 수 있거든요. 그거 버틸 수 있으세요 여성분들? 여성분들이 초보 일자리 겨우 구해서 들어간다고 쳐도 본인 배우는 기간만큼은 본인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열정페이라고 하는데 배우고자 하면은 자기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일을 하고자 하면은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대가를 받을 만큼의 본인의 실력을 키워놓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일을 했을 때 남이 돈을 주면 남들이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사실 그 실력이 인정받을 때까지는 열정페이를 하든 빨리 그 기반을 다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 없이 그냥 바로 하려고 하는 경우는 유행을 바라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열정페이가 필요하다는 거지 장비는 안 가르쳐주고 그냥 막 일만 시키고 부려먹으려고 쓰는 거는 저도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인이 그 경계를 잘 판단을 해서 입문할 때 선택을 하세요. 진짜 배우는 건지 내가 일을 하는 건지를 잘 판단해서 본인 시간을 투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만약에 들어간다 치면 일단은 이쪽 계통의 현실이 무보수나 저임금이 많을 텐데 생활금 자체를 버틸 수 있는지는 뭐 기본이고 이건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고 여성한테 시킬 수 있는 작업 범위가 굉장히 제한될 것 같아요. 일이 이제 들어오면 사장 입장에서 여성 굴삭기 기사가 있어요. 만약에 중기 사무실은 거의 불가능하니까 좀 제외로 해볼게요.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필드에서 여자 굴삭기 기사로 지금 월급 받으면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유튜버 분들 계시죠. 방기사님 계시고 또 누구지? 채널 이름이에요. 포크레이드인가 있고 방기사님 있고 그리고 덤프에서는 그 범순이님 계시고 건설기계 쪽에 진입해갖고 이렇게 실제로 필드에서 뛰시는 분들도 계세요. 덤프 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여성 운전자분들을 많이 봤어요. 네, 많이 보였고 근데 굴삭기 여성 기사님 분들은 한 번도 못 봤어. 개인 차주는 한 번도 못 봤고 전국에 있으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제가 인터뷰하러 가게. 그리고 건설회사에서 월급쟁이 받으면서 그 건설회사 일을 나간 여성 굴삭기 기사분들 계시고 그렇게 건설회사에서 월급 받으면서 일을 하면 고정적인 현장만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회사 일만 다닐 수밖에 없어. 일을 골라보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직원도 보호하고 현장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결론은 뭐 여자 굴삭기 기사를 고용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보수적인 건설 현장에서 남자 초보 기사를 구하는 것보다
리스크가 추가적으로 더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 굴삭기 기사가 일을 잘한다고 한들 그 보낸 현장에서도 조금 불편할 것 같긴 해요. 일 못하면 최악이고 여자 초보 굴삭기 기사인데 현장 나가는 데마다 일단 일을 못하면 더 최악이고 일 잘한다고 한들 현장에서 일단 불편해 많이 할 것 같아요. 본인도 불편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현장에 대한 그 이득을 내려고 하는 그 급박한 상황 속 윽박지르는 상황 속 센 상황 속에서 돈 문제도 있지만 안전 때문도 좀 현장이 센 경향이 좀 있어요. 잠깐의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지니까 그런 측면도 보더라도 점점 굴삭기 타는 비율도 조금씩 줄어나갈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걸 겪어보질 못하고 보질 못해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제가 만약에 여자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여자 굴삭기 기사를 내가 고용한다는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 드는 생각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물론 가끔 보면은 부부분들이 이제 토목공사를 맡아서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 장비 하나 갖고 뭐 자기 와이프 태우고 자기는 또 뭐 삽질하면서 같이 이렇게 일하시는 건 봤어. 토목 현장을 맡아갖고 장비 그냥 렌탈이나 자기네 사갖고 이렇게 하시는 건 봤거든요. 부부분들끼리. 근데 개인 차주는 아직 못 받고 건설회사 월급쟁이로 여자 기사 구하는 데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여자 기사 구하는 공고가 아예 자체가 없을 거야. 근데 굴삭기 초보 기사 구한다, 굴삭기 경력직 구한다 이런 데 그냥 이력서를 내고 여자라고 알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건 방법이 없네. 근데 여성분들은 이 굴삭기를 왜 하고 싶은지를 좀 봐야 돼요. 왜 하고 싶은지를 본인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사연을 좀 부합해보면 다들 도피성으로 사연을 신청을 해요. 이쪽 계통 어떠냐, 돈 벌 수 있냐, 부업으로 하면 어떠냐. 특히 이걸 부업으로 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이거를 왜 부업 삼아 하려고 그러지. 그냥 이걸 집중해서 빡 에너지를 여기다 100% 다 쏟아도 될까 말까입니다. 어떻게 이걸 부업으로 할 생각을 하지? 남녀 모두 여기 도피처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왜 하고 싶은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거를 왜 하고 싶은지. 돈 벌려고도 들어오면은 힘듭니다. 제가 그전 영상에 계속 컨텐츠에서 강조한 부분이 돈 보고 들어오면은 어차피 못 버텨요. 기반 다질 때 그때 다 그만둡니다. 내가 이거에서 이렇게 벌 거면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 게 낫지. 요새 이러고 있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일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모든 기술직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직업을 사랑해야지 내가 내 시간을 투자하고 대가성 없이 이렇게 하다가 결국엔 따라오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현장도 자동으로 많이 생기고 내가 한 만큼 뒤에 것들이 다 따라오는데 돈만 보고 간다? 안 됩니다. 기반이 있으면 떨어지더라도 그 기반이 다져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 떨어지진 않거든요. 기반이 없으신 분들은 바로 밑에까지 추락을 하죠. 다들 기반을 안 쌓으려고 그래요. 유행만 바랍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성분들도 잘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싶은 건 진짜 그 거친 현장 속에서 폭풍 속에서 살아남을 있을 자신이 있으신지 각종 여러 수모를 겪을 거란 말이에요. 여성분들이 아까 통화하신 소장님 말씀대로. 근데 루트가 다양하지가 않다. 진짜 여자로서 굴삭기 진입하려고 생각만 해도 루트가 더 없네. 남자분들보다. 잘 한번 생각해봐요. 진짜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려볼게요. 여성분들은 더 좋은 일 있잖아. 이 대 AI 시대에 더 좋은 일도 많잖아. 현장 가서 어떻게 할 거야? 야, 너 왜 이렇게 일했어? 너 똑바로 안 해? 이랬으면 내가 여자야. 죄송합니다. 울 거예요? 울면 해결될 수 있겠다. 아니면 이쁘면 또 봐주실 수 있겠다. 장비 보고 야, 너 왜 이따구로 이랬어? 그러면 죄송합니다 했는데 이뻐. 그럴 수 있지. 여러분들 다시 합시다. 이 일 대나무시야 다시 합시다. 이럴 수도 있겠다. 농담이고요. 진짜 여성분들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남성분들도 힘들어하는 계통이 이쪽 계통입니다. 부업 삼아서 꿈도 꾸지 마세요. 이건 힘들어요. 이쪽 일만 집중해서 빡 해도 될까 말까인데 부업 가끔 부업이 이게 이쪽 계통이 그렇게 만만한가? 이 루트도 잘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기회가 또 내가 돌아다니고 움직여야지 기회가 생기지 가만히 있는다고 생기지는 않습니다. 현장 돌아다니고 굴삭기 있는데 계속 가보고 굴삭기 입문하고 싶으면 굴삭기 많은 곳을 가보는 수밖에 없어. 요즘 건설 경기가 어려워서 입문하기 더 어려운 건 압니다. 제가 입문할 때만 해도 건설 붐이었어가 굴삭기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초보 기사여도 썼어. 그냥 굴삭기 자격증만 있으면 썼어요. 왜냐면 굴삭기 기사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얘가 초보든 어쨌든 굴삭기만 다룰 줄 알면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요즘 일이 없다 보니까 아마 더 입문하기 힘들 겁니다. 그 점을 고려해서 잘 버티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굴삭기 많은 곳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무슨 방법을 쓰서라도 인맥이 없으면 진짜 방법이 없어.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당장 떠올라요? 그냥 무작정 굴삭기 많은 데로 가는 거예요. 용역 사무실 들어가서 토목이를 배정을 받든 굴삭기 신호수를 배정을 받든 초보기사 구한다는 건설회사 공고문 계속 보든 중기 사무실 간판 있는데 들어가서 초보기사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배워보겠습니다 하든 어쨌든 움직여야 돼. 유행만 바라서는 뭐든 할 수가 없습니다. 꼭 굴삭기뿐만 아니더라도. 내가 붕어빵 장사 하고 싶어. 그럼 붕어빵 장사 하시는 사장님한테 가서 붕어빵 만드는 것부터 배운다고 좀 배워도 되냐고 옆에서 하는 거 봐도 되냐고 하면서 사장님 이거 얼마 버냐 얼마 남냐 이렇게 붕어빵 장사 집 가갖고 얘기해갖고 하면 되잖아. 붕어빵 차리고 싶으면 붕어빵 장사 지금 하는데 가갖고 물어보든지 당장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 식당을 차리고 싶으면 아르바이트부터 해야지. 물론 안 하고 바로 차려도 되지만 결국에는
기반부터 다지신 분들이 살아남습니다. 뭐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 다른 걸 보더라도 기반부터 차곡차곡 가져온 사람. 여성분들 진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말리고 싶습니다. 저도 딸이 있더라도 딸이 굴삭기 한다 그러면 그냥 못하게 할 것 같아. 그리고 본인이 잘하는 게 있을 겁니다. 이게 잘하는 걸 찾아야 돼. 이 노력은 결국 배신합니다. 노력만 해서는 결국 성공할 수 없습니다. 노력은 결국엔 배신해. 잘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 나 진짜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끝이 낭떨어질 수도 있어요. 완성된 결과물을 항상 제출해야 되고 남이 그걸 판단해 줍니다. 그걸 인정을 해줘. 잘했을 때 노력을 인정해 주지, 잘 못했는데 상대방이 노력한 거랑 뭔 상관이야. 내가 장비를 불러 쓰더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안 나왔어. 근데 저 기사 점심도 안 먹고 하고 진짜 열심히 일했어. 소용없습니다. 열심히 일한 건 알겠는데 하루 걸리는 거 이틀 걸려갖고 품값이 더 들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2배로 들면 하루 끝낼 거 이틀 걸려봐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진짜 밥도 안 먹고 열심히 한다고 한들 그걸 인정해 주겠어요. 축구도 마찬가지잖아. 몇 대 몇으로 이겼느냐 졌느냐가 중요하지. 과정이 아무리 점유율이 7대3, 8대2면 뭐예요. 점유율이 아무리 높으면 뭐예요. 골을 못 넣는데. 때에 따라서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현실 사회 속에서는 결과 위주이고 결과만 인정해 줍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다들 대학을 가잖아요. 일단 회사에서 얘가 어떤 애인지 모르는데 대학 졸업 중 이런 대학 나왔구나, 서울대 나왔구나, 연세대 나왔구나, 고려대 나왔구나, 이걸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판단할 게 없잖아. 얘가 어떤 애인지. 그런 것처럼 이게 기반을 잘 튼튼히 다지는 걸 추천드립니다. 유행을 바라는 것. 하여튼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